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관련 리포트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센터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리포트라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정말로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원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리포트의 원문을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이 지출을 했는데 너무 적은 지금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제 다름 아닌 AI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문을 다 번역을 해서 읽어봤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이 AI가 거품이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고 지금 당장의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리포트를 한 번씩 쭉 다 읽어보시면은 오히려 MIT 공학 박사라든가 지금 뭐 교수들은 인공지능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골드만삭스의 이제 주식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실적이 지금 예고돼 있고 인공지능의 태동으로 인해서 미국 산업 경제의 전반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만약에 현실적이 되든 현실적이지 않든 간에 어떤 식의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HBM은 공급 부족이 향후 한 10년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망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배터리 산업군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리포트 축약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총 생산량성을 갖다가 극도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제조업 일부를 인공지능이 바꿀 수도 있고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쓰기로 했던 만큼 지금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넘쳐날 것이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연평균 HBM 수요가 100%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리포트를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도체가 제외됐다. 소외주 테마로 지금 반도체가 이 점 찍어져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너무 부풀려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본이에요. 제가 번역본을 쭉 읽어봤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만약에 우리가 뭐 10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총 투자 금액이 100조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프로그램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가 총 생산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냐 이런 논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득이라는 게 뭐 한 10조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90조 원은 허투루 된 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AI 논쟁의 본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 100조 원의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000조 원의 투자로 늘어납니다. 1000조 원 투자로.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하듯이 서로 빅테크들은 자기만의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엄청난 투자가 예고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 시장이 10조 원이 될지 아니면 1조 원에 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1000조 원이라는 투자 금액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됐고 이 결정된 이후에 이 100조 원 투자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뭐 골드만삭스가 뭐 반도체 시장 끝났다,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거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 언론사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리포트 원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조 원을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전력망이 이제 교체가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는 게 자명하니까. 자, 전력망이 늘어나기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반도체 측면에서 뭐냐? 전력망 교체가 되는 것만큼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정보력이 넘쳐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나 HBM으로 대변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과 CoWS 패키징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없고 과잉 공급이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고 하는 물건들은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격 속에서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혈 경쟁이라고 했죠. 가격을 상대방보다 더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소제목 타이틀이 뭡니까? 공급이 부족한 HBM 시장입니다. 이게 제가 이 원문으로 보여드렸던,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느냐? 개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HBM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향후 3년, 최소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더라도 인공지능이 얼만큼 성장하고 미래 먹거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되는 순간부터 또 수요가 창출이 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HBM 시장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23억 달러였어요. 23억 달러. 자, 그런데 2026년 기점으로 302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향후 3년을 바라봤을 때 302억 달러로 예상이 된 거고요. 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수요 자체는 당분간은 넘쳐날 거기 때문에 보다 향후 몇 년 동안 약 연평균 100%의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TSMC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CoWS, 코어스 관련한 패키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수요를 잡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전체적인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수요 감당을 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까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적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자,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자명하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해마다 100%씩 올라갑니다. 자, 생산 설비는 해마다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산수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떨어질까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력은 골드만삭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미래가 10년 뒤에 발현이 될지 100년 뒤에 발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예측하기에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투자 금액 대비 1%, 10% 정도의 이익으로 환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놈이 있는 거고요. 아니다. 세계를 바꿔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 아마 준비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 리포트를 다 읽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셔야죠. 우선은 HBM은 모자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이 똥줄이 타는 거고 삼성전자 쪽에 최대한 수요를 빨리 맞춰서 퀄테스트 통과를 노력을 해달라고 오히려 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체적인 캐파에 지금 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HBM은.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난 2분기 실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어떻다고요? 지금보다 100%가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에는요. 내년 대비해서 100%가 또 늘어납니다. 이런 시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시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랑 배터리 섹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텐베거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테마인 진짜 최첨단, 우리가 최고의 기술로 치는 바이오 기술 수출밖에 이 정도 성과, 성장률은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큰일 나는 섹터, 그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일련의 어떤 리포트를 오역한 거지 같은 언론사 때문에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안 무서운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요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랑 일본, 특히나 이제 타 동맹국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만이야 뭐 워낙에 중국이 적국으로 이제 규정을 한 나라니까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일본 뭐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어떤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반도체 직접 공급을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엄청납니다. 왜? 중국이 뭐 하나 작정하고 만들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 산업 구조를 다 바뀔 정도로 얘네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려고 작정하고 있는 애들인데, 이 무제한을 갖다가 일부는 배터리에 썼어요. 그리고 일부는 인공지능을 다음 타깃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마구잡이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패권을 갖다가 또다시 배터리처럼 인공지능조차 뺏길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불안감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만 신경 써도 모자라잖아. 너네 엔비디아의 HBM 지금 수요도 맞추기 힘들다며. 야, 근데 왜 자꾸 중국 업체한테 HBM 신기술을 갖다가 유출을 시키고 어떤 놈들은 도면 갖고 날르고 하니까 왜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야, 그러다가 중국 놈들이 인공지능 발전을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잘 시키면 어떡할 거야. 얘네는 돈이 무제한으로 나온다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 미국이 또 하나의 산업군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조지는 것도 맞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를 지금 쪼고 있느냐? 정부를 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다가 경고장을 계속 날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사람이 이제 무역 관련된 모든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다 통제하는 사람인데, 자, 미국 쪽에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네가 강제로만 못 팔게 할 게 아니라 중국 쪽에 안 팔면은 그럼 뭐 해줄 건데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지금 진심인 거예요. 중국 쪽하고 거래하지 말아줘. 중국 쪽하고 거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할 때 대미 수출이 1위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대중 수출이 2위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더 심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미 수출이 완전히 그냥 메인 텃밭이 될 거고, 중국은 지금 뭐 찔끔찔끔 나가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상황이 역전이란 말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 엔비디아 생태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돼 있고 그 위에 생성형 AI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엔비디아에서 야, 우리 지금 눈에 블랙웰 제품 같은 거 있으면은 비싸게 뒷돈 주고 사면 안 되겠냐 이러고 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압박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칩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생성형 AI 기술을 온 전심 전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똑같이 복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무한 생성을 하면서 또 값싼 가격으로 엔비디아부터 조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삼성전자 TSMC도 업력이 워낙에 길고 그 보안 특수한 기술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기밀로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 이 기술이 진짜로 뭐 조그만 물줄기 새듯이 뚝 터지듯이 이렇게 빡 터져버리면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모럴 해저드로 불러일으킨 이 사회적인 후폭풍이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작정하고 베끼겠다 하면 다 베끼는 인간들이니까 엔비디아를 규제를 하고 싶겠죠. 야, 너네 실수로라도 혹시나 중국 쪽에 최신형 블랙웰 제품 같은 거 납품하면 돼, 안 돼? 납품 안 되죠. 자, 납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에 이때까지 벌어들이고 있던 매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에 줄어드는 거죠. 매출이 감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감소하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냐?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걸 갖다가 줘가지고 복제해서 무너지는 거는 이제 미국 쪽 걱정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장 걱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수익의 감소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취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생산 기업이라든가 어떤 AI 가속기 생산 업체의 절대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이쪽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올 만한 얘기인가? 이 향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중국 쪽을 갖다가 압박을 합니다. 중국 쪽을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각한 보복에 나서겠다라고 바로 중국 쪽에서 누굴 조집니까? 미국을 갖다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는 우방국들부터 지금 불안감에 떨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너네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단 말이지. 우리 너네한테 불이익 줄 수도 있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협박. 자,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뭐 거의 우산을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걔네한테 야, 너네 중국한테 뭐 기술 같은 거 유출하고 걔네랑 비즈니스 하지 마라고 하니까 일본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네 형님, 우리는 진작부터 그런 생각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요 하면서 비위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뭘 가지고 협박을 해야 됩니까? 야, 너네 나라에 이거 있냐? 라고 하면서 각종 이제 기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걸? 기반 어떤 재료를 갖다가 시설, 재료 이런 걸 갖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광물 있죠? 광물. 그다음에 뭐 유기물,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협박에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반도체 제재에 일본이 합세를 하잖아. 너네도 우리랑 뭐 연을 끊으려고 지금 수작을 부려? 야, 그러면 너네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 있지?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자석이라든가, 그리고 너네 뭐 반도체 업계에 들어가는 갈륨, 뭐 게르마늄 이런 것들 우리가 수출 다 끊어버릴 거야. 너네 그러면 어떻게 할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러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쪼르르 갑니다. 그래서 제 형님 쟤네가 우리 괴롭히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협박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너네 뭐라 그랬냐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협박한 적이 없는데쇼 이러면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각에서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웨이퍼 뭐 광각 기술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지만, 감광 기술이죠. 이런 건 가지고 있지만 전처리, 후공정 이런 거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원천 재료라는 거를 수급받을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렵사리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불안감,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과연 인공지능만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 자체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비중 축소는 했으니까 자금 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중 축소를 하는 원인이 뭡니까?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 미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란 얘기예요.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자기네들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중 매출, 수출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게 우려스러워서 비중을 축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캐파에, 케이펙스에 대한 얘기지, 절대적인 케이펙스에 대한 얘기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버블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전체적인 케이펙스가 떨어지면은 진짜 산업 구조상 안 좋은 건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 마지막 뉴스에서 확인하시기로 하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인텔이라는 데서 구조 요청을 받습니다. 신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에 가봤더니 얘네가 가장 뒤처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이 가속기 개발하고 있는 칩 만드는 업체 중에 제일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게 대응을 한 거죠. 완전 구닥다리식의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잘라낼 부분도 많고 너네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 그걸 누가 건의하느냐? 골드만삭스가 건의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자, 얘네 회장이 골드만삭스를 찾아가서 우리 인수합병 할 만한 데 있으면 좀 가져가 주세요. 일부 사업권 다 분리해가지고 정리해고 시키고 우리 괜히 쓸데없이 주렁주렁 달고 있던 혹덩어리 다 떼버릴 테니까, 골드만삭스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는 뭐예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인텔의 M&A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인텔 전체 본사를 M&A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얘네의 구조 조정을 갖다가 골드만삭스가 맡아서 대행을 하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텔의 쇄신안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드만삭스에다가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을 지불하겠죠. 이 비용을 갖다가 깔끔하게 지불하기 위해서는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어떤 구매자를 찾아서 얘네를 알선해줘야 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매자가 왔는데 만약에 인텔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까요?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러기가 힘들어요. 인텔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인공지능을 하려고 했다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엉뚱한 쪽의 확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망하기 직전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텔의 몸값을 우선은 인텔의 몸값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1번 타깃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군이 뭐예요? 밀어줄 수 있는 사업군 자체가 없잖아. 이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사업군 전체를 그냥 평가절하하는 게 가장 빨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 그런데 평가절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리포트에서 뭐라고 했냐?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안 읽어본 사람들은 리포트 읽어보라니까?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펼치는데 한쪽은 비관론자, 한쪽은 낙관론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뭐예요? AI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안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우선은 포트폴리오상에 우리가 이걸 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혹은 AI 가속기, 엔비디아 같은 데를 반강제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중국 매출이 그냥 공중분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가장 잘 나가야 되는 반도체 업체들부터 당장 이거 HBM이 잘 돼?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 설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경우 그 대체를 할 수 있던 시장 자체가 전무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텔의 M&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인텔의 M&A를 추진하는데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 성과 하나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얘네 비용을 우선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는 게 제일 빨라요. 왜? 우리가 하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반도체 비중 축소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뭐 골드만삭스가 주도한 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인공지능 혹은 HBM의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똥 까는 소리는 언론사에서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대선 때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도 영향이 있을 거고 차후에 중국 시장을 대비할 만한 정부 입장의 차원이 나와야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해소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최신 반도체만 팔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중무역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라고 하는 건지 만약에 그거 말 안 듣고 뒷거래를 하다가 미국한테 들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건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개 속에 있다라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AI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논평하거나 그 때문에 비중 축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호도하는 새끼들을 조심하세요. 골드만삭스가 그랬대. 그래서 이탈했대. AI 망했대. 이런 얘기 한 명도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안 했고 골드만삭스가 일부 비중 축소를 뭐 정황이 포착되긴 하지만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알겠다고요. 골드만삭스는 인텔의 구조 조정을 지금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고 뭐 자기네들이 인수합병할 게 아니면 자기네들이 인텔의 뭐 주식을 사들일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자, 그 와중에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전이 작용해서 지금 그 섹터를 비우고 나니까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데 앞서 LNF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 중심으로 완전 생태계 구축될 것 같은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랑 맞물려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싶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우선은 이 자금을 갖다가 묻어놓을 가능성이 크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는 망한 거냐? 반도체가 왜 망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소재를 갖다가 중국에서 안 팔아요. 잠궈버립니다. 제가 앞서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HBM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100%씩 늘어난다. 이거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자, 해마다 100%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 100만 대를 팔았어요. 만약에 그 HBM을 올해 100만 개를 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 팝니까? 100%니까 200만 개를 팝니다. 자, 그럼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100%씩 올라가면 내후년에는 산술적으로 하면 400만 개고요. 그 후년에는 8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CAGR, 그러니까 연평균 100%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 공정을 2배로 해마다 늘려야만 5, 6년 뒤에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공장을 짓는 데는요. 반도체 공정 자체가 완전 무균, 완전 아무것도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공장이 3, 4년 뒤에 착공이 들어가고서 3, 4년 뒤에 완공이 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정을 갖다가 지금의 4배로 늘리는데 4배 늘리는 공장 착공이 4년 뒤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널뛰기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3년 동안의 빈 수요는 어떻게 충족을 합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올라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AI 발전시키려고 하는 빅테크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이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애들은 어디예요? 엔비디아랑 HBM 파는 애들이 될 거란.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이 멍청하게 중국을 갖다가 후드려 잡는데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작정 때려잡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대응한다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 자체를 다 수출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원재료 수출이 끊겼습니다. 지금 원재료 수출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도 엎친 거죠. 가뜩이나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모자라서 구글 저기 어디에요?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딱 근데 미국에서 엉뚱한 정책을 너무 설익은 정책을 이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쪽 이 깡패 새끼들이 이거 안 판다고 이거를 수출 안 해요. 자, 그러면 깡패 새끼들이 수출 안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지. 수출을 줄이는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륨 가격이 1년 만에 86%가 오른 거예요. 안티몬이라는 광물 가격은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 게르마늄도 또 올랐다고 하고 그렇죠? 뭐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생태계 기초 생태계를 갖다가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중국 새끼들도 양아치죠. 근데 미국도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가 너무 멍청하게 행동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AI 생성 빅테크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엔비디아는 산다고. 엔비디아는 가격을 올리면 산다니까요? 가격을 올리는 것만큼 HBM 수요는 다 있어요. HBM 가격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얘네 이익이 줄어듭니까? 얘네가 절대적인 판매 개수는 줄어들어도 이익을 2배로 뻥튀기를 하면 판매 개수가 절반인데도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는 산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실적에서 손해는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적에서 손해 안 본다. 근데 빅테크는 뭐예요? 만약에 구글이 이거를 100조 원을 쓰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 가속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0조만 쓰든가 아니면 우리가 총 갖고 있는 게 150조 원어치밖에 못 팔아.
그럼 이걸 300조 원으로 팔아. 그러면 원래 똑같은 가격이었던 거에 2배를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 지출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글, 메타, X 뭐 이런 데가 먼저 죽는 거지 엔비디아는 안 죽는다고요. 중국에 못 파는 만큼 가격 올라면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매출이 뭐 줄어들고 말고 간에 우리는 가뜩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원하는 HBM 원하는 수준의 그 상품을 공급을 못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재료비가 인상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제. HBM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럼 이게 실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돼요? 뭐 어닝 쇼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해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그때마다 증권사를 비롯한 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애들이 매물을 갖다가 내놓든가 아니면 공매도랑 손잡아가지고 안 좋은 뉴스를 터뜨리고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든가 하니까 그렇죠? 정작 죽어야 되는 애들은 구글 막 생성 AI 만드는 빅테크들이 먼저 죽어나는 건데 엔비디아를 지금 먼저 얘네가 1등이라고 조지면서 밑에 있는 HBM 공급 업체들까지 M1 지금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끔 놔둡니까 정부가?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생태계가 기본적인 생태계고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 가격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맨 처음 초도 물량 만들었던 뭐 재고 쌓여 있는 디램 가격이야. HBM 수요가 늘어나면 새로 만들어질 디램, 그러니까 더 나노 미세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 디램이 또 HBM 쪽으로 다 쏠리면서 전체적인 디램 값이 폭등한다. 이거는 뭐 정해진 절차고요. 지금은 완전히 옛날 반도체 그리고 지금 현재 HBM용 디램을 또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와중에 생태계는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미국 정부는 헛발질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재료 가격부터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사도 안 지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하겠대. 돈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달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럼 주가가 지금 떨어졌어.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 이거. 이게 끝입니다. 오늘 영상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진다.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급락을 했니 급등을 했니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업황이 안 좋으면 중국과 미국 간의 치킨 게임이 또다시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웃는 애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 실적이 가장 잘 올라오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수월해지는 종목들은 팹리스랑 파운드리라고요. 그리고 빅테크들, AI 생성기 만드는 빅테크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투자 포인트 언제로 다시 잡아야 될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쯤 익절이고 손절이고 해야 될지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좀 찾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도 이렇게 빅테크고 뭐고 할 거 없이 우리나라 대장이고 꼴찌고 할 거 없이 매일마다 뭐 증시 전체가 미국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막 작전 세력에 놀아나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일이고 모레고 하루 단위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수급현황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거? 오늘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종목 중에 오늘 좀 심상치 않다 싶은 이 종목을 하나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이게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인벤티지랩이라고. 서방형 제품 만드는 종목이고요. 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으로
어떤 인체에 약물이 들어갔을 때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한 효과를 내뿜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디가 지금 이걸 제일 원하고 있느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제일 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보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혹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비싼 가격에 환자들을 한꺼번에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랑 노보 노디스크가 1개월 이상 제형을 갖다가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다양한 방법, 신부전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뉴스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자, 이러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내일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서로 1개월분 제형을 이제 가지고 싶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싶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내일이면은 치고 나올 만하다. 그래서 얼마 말씀드렸습니까? 매수가 16,000원. 매도 목표가는 18,000원에 하루만 투자해보시고 18,000원까지 올라가면 팔고 나오셔라, 제가 문자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밑에 말씀드리죠. 기관이나 사모펀드 등 일시적인 수급 동향과 연계되는 종목이므로 당일 추천 종목은 당일 매매를 권장한다. 오래 두고 보실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벤티지랩 길게 보실 분들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 두고 보시면 텐베거 되는데, 이렇게 당일날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그 와중에서도 건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인벤티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거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일봉부터 보면은, 자, 윗꼬리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급 현황에 따라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날 나왔죠? 7월 23일 날. 그리고 이날도 나왔습니다. 7월 2일 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반복되는 패턴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16,000원에 사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욕심 부리지 말고 18,000원 되면은 팔아라라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 넘게 수익 보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욕심 부렸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달립니다. 16,000원 구간이 여기 보이네요. 15,800원, 16,000원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 걸렸나요? 9시 10분에서 9시 40분까지입니다. 30분 걸렸습니다. 30분 가니까 18,000원 훌쩍 넘어서 19,260원이에요. 근데 18,000원에 팔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언제였냐? 제가 18,000원에 팔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9시 31분입니다. 그리고 9시 40분이 되니까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누가 팔았을까요? 여기서 사서 적당히 먹고, 그렇죠? 나왔으면 우리는 한 주당 무려 12%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하루에 하나씩 권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내가 물려있는 종목 원망하지 마시고요. 삼전 투자 내가 몇 년 장기 투자로 보고 했다. 삼전 10만 원 넘어갑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기보다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실적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그냥 묻어두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언제 반등해서 손절 입절 언제 하냐, 뭐 2차전지 뭐 하루 만에 반짝 상승했다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똥까는 소리 하지 말라. 언론사 믿지 말라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에코프로 BM 고점에서 5분의 1 토막 났는데 누가 팔아요 그걸. 저도 안타깝지만 수급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온다니까요. 섹터 자체가 살아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이니까 쥐고 계시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손해본 것 같다. 어떻게 복구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하루에 뭐 두세 개 권해드리면 하나 맞으면 장땡이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루에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30분 만에 10% 넘게 버신 거거든요. 30분 만에. 그러면 요거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매일마다 10%씩 저기 올라가면 우리 수익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포착이 가능한 종목들을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만 그냥 2시간, 3시간마다 1시간마다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은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매도 금액까지 정확하게 설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 내일 또 오를지 확인하시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 010-8120-3321번 이쪽으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거 오늘이에요. 9월 3일. 위에 보시면은 어제 문자를 주셨어요. 저한테 9월 2일 날. 오늘 제가 오전 8시 43분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저기 손님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일괄로 지금 전송해지는 메시지를 보고 계신 건데, 요거 제 말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다 돈 버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 추천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구독 문자 보내주셔서 꼭 만족할 만한 수익률 매일마다 한 종목씩이라서라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